네, 자, 토마토 믹스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좀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유가도 좀 다시 좀 올라가 주면서 이런 부분들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정도 좀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부분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네, 글로벌 증시 가뿐하게 올라섰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아울러서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이 브렌트유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이 WTI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던 성장률 중심으로 또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흐름을 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주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우리가 좀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것 같고, GDP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 2.1% 갑자기 좀 급등했던 모습, 거기서 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0.1%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0%면 성적이 꽤 괜찮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터인데, 어쨌든 그 끝에 다운턴 오브 이코노미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도 계속 이렇게 수반이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금리의 인상이 언제쯤 추가적으로 이루어질까? 결국에는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런 액션을 보일 게 뻔한데요. 어제 이제 펀더멘탈 지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 연준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0%가 나왔습니다. 수정치는 2.1%였거든요. 그래서 0.1% 정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계절성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 이 휴가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치고는 좀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기업 투자라든가 이제 소비 지출이 3%대로 나오면서 저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기업 재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 수출은 약간 좀 줄어들면서 0.2% 정도 줄어들면서 0.7% 증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조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강력하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어렵고, 안 좋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가지 더 펀더멘탈 지표가 나왔는데, 기존 주택 매매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76만 건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10%나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마지막 그래프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다가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 아무리 계절적으로 노벤버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쌀쌀하니까 이사 같은 거를 좀 피한다고는 하지만 좀 10%가 줄어든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도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 금리 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결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주택 관련 구매 규제가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일각에서도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에 대한 영향인지는 좀 한 달 더, 한 주 정도 좀 더 지켜보면은 여기서 좀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추이 앞으로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그에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GDP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도 그리고 너무 좋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외신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전체적으로 강달러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유가의 이런 영향에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매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이런 흐름을 좀 기사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미국 시장, 유럽, 아시아, 다 강보합권 내지는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줬었고, 특히나 WTI가 1%나 올라가면서, 인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유류 저장이, 원유 저장이, 100만 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가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악재에 크게 좀 반응하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기존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 금리를 올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 특히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전혀 작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다음에 계속 지속돼서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당분간 좀 조용하게 좀 지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뉴욕 증시의 흐름도 좀 괜찮게 가고 있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 증시도 어제 좀 그랬습니다만 외국인들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안정 찾아갈까요? 어떨까요? 예, 결국에 미국 시장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달러도 급락을 하는 경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년 지표들이 강력한 지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달러가 이제 천천히 서서히 하락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강보합세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머징 자산들 그리고 이머징 커런시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지 큰 변동성은 중국에서 무슨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내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불확실성했던 그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선진 증시와 더불어서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머징 증시까지 자산 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좀 긍정적인 관점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구글과 포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구글과 포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와 이제 IT 업체의 어떤 이제 그 손잡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인차 관련돼서 두 회사가 협력을 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인차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가이드라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 페달하고 운전대를 무조건 추가를 하고 수동으로 전환하면서 위험 시에는, 운전자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기본 자동차가 갖춰야 될 갖추고 있는 이런 포맷을, IT 업체한테도 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자마자 구글이 포드와 협력을 딜을 좀 성사를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전통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과 더불어서 IT 쪽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새로운 동력을 계속해서 이제 협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서의 첫 번째 거의 뭐 협력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의 주는 이제 시사점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외신 쪽에서 일단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한 거잖아요. 포드 쪽에서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진짜 나오게 되면 좀 시장에 상당히 좀 큰 파급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더 이상 뭐 CES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도 좀 예전에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구글하고 포드가 2016년도 이제 CES면은 해봐야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1월 초입니다. 1월 초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CES 포드하고 구글 협력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IT 기업들도 상당히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라든가, 사회에서는 무인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결국에는 네. 어디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안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레귤레이션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IT 업체가 대규모 캐펙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 하드웨어들을 직접 만들고 그것도 안전도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는 큰 장벽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포드하고 뭐 완성차 업체하고 이러한 부분들 하드웨어를 받고 구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상승의 길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완성차 업체하고 IT 업체의 협력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뭐 삼성이 완성차 업체에 뛰어들 때만 해도 그때도 이제 가장 컸던 논란들이 이런 어떤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당한 좀 많은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소모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좀 한동안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성향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포드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손잡고 해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이제 어떤 전기차나 자율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실제로 우리가 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가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 IT 업체가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 뭐 왈가왈부하면서 이쪽 밸류체인이 맞냐, 이쪽 밸류체인이 맞냐 이런 거를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히 좀 투자 스킴이 간단해지고 좀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뭐 CES 열리는 거 보고 뭐 진행되는 거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무인차에 대한 밸류체인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전략도 저희가 꾸준히 좀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